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저희가 지난번에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학습을 한 주요 해외 국가는 프라이버시 또는 개인정보를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주요 해외 국가에 대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보시는 표와 같이 OECD나 유럽, 영국, 미국 각 국가마다 개인정보 보호법이 있고, 물론 단어적인 차이는 다 다르겠지만 그 의미는 똑같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씩 보자면 OECD 지금 법령에 표기되는데, OECD는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어요. 법적 구속력은 없어요. 그냥 OECD 회원국의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권고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일 뿐이에요. 하지만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은 2011년도에 제정이 됐죠. 그때 우리 국내의 개인정보보호법은 어떤 걸 바탕으로 만들었냐면, OECD에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OECD 가이드라인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이 내용이 결국엔 개인정보보호법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강제적인 구속력이 녹아져 있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앞서 시간에 프라이버시 유형에 대해서 학습하셨던 거 기억나시나요? 해외 주요 개인정보 프라이버시에 대한 여러 논문을 제기하시는 학자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하신 분들이 계시다고. 먼저 제리강이라고 저희 한국 분이세요. 지금 미국 로스쿨 법대 교수님으로 계시는 분이고 되게 유명하신 분이고, 또 호주에 계신 교수님 계시다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는데, 이분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세요. 이분이 프라이버시에 대한 논문을 제기했는데 그걸 채택해서 적용한 게 바로 지금 보시는 OECD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이에요. 그래서 물론 OECD에 따라서 이 OECD 8원칙도 있고 그게 지금 개인정보 보호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다음에 확인을 할 거예요. GDPR 나왔기 때문에 잠깐 또 제가 언급을 드리자면, 지금 저희가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바라볼 문제는 유럽연합하고 미국이 각 국가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다 있어요. 프라이버시든. 근데 유럽하고 미국이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이제 중점적으로 확인해 볼 건데, 이제 GDPR이 말이 나와서 하는데 뒷부분에서 확인하겠지만 지금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자면, 지금 여기 옆에 보시면 이렇게 PBD, DPR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게 뭐냐면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은 2011년도에 제정이 되었고 12년도에 이제 사전평가라는 게 도입이 됐어요. 그때 이제 저희는 피아가 도입이 됐었죠. 여러분들 많이 아시다시피 이제 영향평가에는 고요식별 처리나 처리되는 정보 주체의 양, 수에 따라서 이제 공공기관은 의무성이 있고 민간은 의무성이 없죠. 그래서 이게 실효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평가제도는 피아도 있고 PBD라는 것도 있어요. PBD는 뭐냐면 프라이버시 바이 디자인이라고 해서 생애 주기예요. 즉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이 들어올 때 도입하는 경우에 수집되는 과정부터 처리되고 이용, 저장되고 파기되는 이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 생애 주기를 설계해가지고 안전한 개인정보가 지켜지도록 보호되도록 하는 설계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 PBD는 저희 나라에 그때 도입이 안 됐었고 피아가 도입됐었죠. 물론 피아도 미국하고도 좀 달라요. 미국은 모든 공공기관은 의무성을 갖고 있어요. 처리되는 정보 주체 양에 따라서 우리나라처럼 다른 게 아니라 모든 공공기관이 다 다르고 있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주기적인 일회성인 반면에 미국은 주기적으로 꾸준하게 PR을 해야 된다는 점,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고, PBD는 적용이 안 됐었죠. 근데 지난해 3차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3년마다 개인정보 보호 기본 계획을 발표를 하는데, 3차 때 이 PBD 제도를 도입을 그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 안전사고 조치나 많이 녹아져 있어요. 그리고 이번 4차 때는 다 적용이 되어 있다고 봐도 무관할 정도예요. 이런 부분 때문에 또 지금 번외적으로 또 말씀드리자면, 물론 사견입니다만 GDPR이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 속인주의예요. 속인주의. 반대로 우리나라는 속죄주의죠. 그러니까 쉽게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땅에서 쉽게 이해를 범죄가 일어났다면 이 범죄자는 우리나라 땅을 벗어나면은 끝나요. 반면에 유럽은 유럽 국가 아니죠. 연합이죠.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이렇게 동유럽도 있고, 이 유럽 연합은 속인주의라서 사람을 따라가요. 그래서 범죄가 일어나면 이 땅을 벗어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국내에 들어오면 국내에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국내 기업이 유럽 영토에서 영리 목적을 하던, 반대로 유럽인이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아도 속인주의이기 때문에 GDPR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내의 많은 기업들이 GDPR 적정성 평가를 받고 있는 거고, 이게 지금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 마찬가지예요.
이제 주요 국가들도 지금 다 GDPR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을 다 개정하고 있는 지금 추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나라도 GDPR 적정국 선정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안타깝게 떨어졌어요. 지난. 하지만 바로 옆에 이제 우리 이웃나라는 한 번에 붙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우리나라는 지금 개인정보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소관부처가 행정안전부죠. 개인정보보호법이 행정안전부도 있고 또 정보통신망법은 개인정보 관련해서 이제 과학기술부고 또 신용정보보호법에도 개인정보가 있고 일원화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이게 어차피 데이터 3법은 통과될 사항이었지만 이것 때문에 더 빨리 통과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조만간 저희 나라도 GDPR 적정국가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이 GDPR 쪽에서 차차 다루도록 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각 국가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다 있습니다. 차이도 별로 안 나요. 다만 캐나다 같은 국가는 지금 뉴질랜드랑 캐나다는 뭐 옴부즈만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이 외적으로 캐나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구체성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 크게 뭐 중요한 사항은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OECD. 근데 OECD는 저희가 뒷부분에서 따로 저희가 할 거예요. GDPR도 따로 할 거예요. 하지만 GDPR 하기 전 유럽하고 미국 굉장히 상대적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먼저 다음에 학습할 거예요. 그에 따라서 이 세이프하버라는 것도 저희가 한번 살펴볼 거고 이 부분이 가장 주요 해외 국가의 가장 중요한 포커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PR에 대해서 뒷부분도 물론 PR에 대해서 따로 다루겠지만 PR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시고 PBD도 이런 게 있구나 하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미국하고 유럽의 가장 큰 차이점을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